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해보십시다. 자, 2조 신의성실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당연한 얘기 써져 있죠.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자, 이제 신의칙입니다. 두 번째. 자, 조금 전에 제가 신의칙이 뭐라 그랬어요? 조리요, 조리. 그렇죠? 조리가 신의칙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신의칙이 뭐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자, 권리행사 의무행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신의에 따라서 성실히 해야 된다는데 그게 뭔 소리냐? 거기 밑에 판례 써져 있죠. 판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서,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법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딱딱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몰인정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법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그게 뭐다? 신의칙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그게 신의칙이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게 많아요. 배려받고는 싶은데 남을 잘 배려하지는 않으려 그래, 사실은.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주는 거, 그게 뭐다? 그게 신의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의칙은 상대방을 우리 배려하는 거다. 좋은 얘기죠. 그죠? 자, 그게 신의칙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1항은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하라고 돼 있는데 2항은 권리를 남용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무슨 소리냐? 같은 소리요. 그렇죠? 신의에 쫓아서 해야 되니까 권리를 남용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럼 권리를 남용하는 건 뭐겠어요? 상대방 배려 안 하는 거잖아. 그렇죠? 권리를 남용하는 건요. 그럼 신의칙을 위반한 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은요, 항상 이 책에 써져 있는 말들은 좀 어렵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면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됐잖아요. 그럼 권리 남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권리 남용이 되니까 권리 행사 본래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무슨 소리일까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두 글자로요. 그래요, 무효요, 무효. 권리 남용은 그럼요, 무효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신의칙을 위반했어요. 위반해서 권리를 행사했죠. 위반해서 권리를 행사한 건 뭐다? 이게 권리 남용이에요. 권리 남용이니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의무를 위반해서 이행을 했죠. 신의칙을 위반해서 의무를 이행했어요. 그러면 신의칙을 위반해서 의무를 이행한 건 제대로 의무를 이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의무를 신의칙에 위반했다. 그럼 이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시는데 채무 불이행이 됐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뭐 하느냐?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 두 번째 돼 있죠? 의무의 이행이 신의칙에 위반됐죠? 그럼 의무 불이행이 돼서 채무 불이행이 돼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자, 법에서 책임을 진다? 무슨 소리야? 손해배상해야 된다. 항상 법에서 책임을 지는 건 뭐 하는 거다? 손해배상하는 겁니다. 손해배상이요. 자, 세 번째.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 규정이 위반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의 원고 피고가 이건 신의칙이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 없었어요. 그래도 법관은 어떻게 해야 돼? 알아서 이건 신의칙을 위반하는 거니까 뭐다? 무효다. 이렇게 판결 내릴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칙은 이거는 법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고려한다고요. 법관이 직권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신의칙은요, 이거는
민법 총칙 시험 보는 그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이라든가 행정사 시험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꼭 문제 나와요. 한 문제씩 무조건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 이 신의칙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잖아요. 시험 범위는 안 나오니까. 그런데 뭐는 나오냐면 이걸 지금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용어 있죠, 용어. 용어는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용어가 그 밑에 파생 원칙이에요. 파생 원칙은 시험에 나와요. 그거는. 그래서 그 파생 원칙이 세 가지가 나오죠. 제일 첫 번째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죠. 사정 변경의 원칙 아주 쉽게 뭐예요? 사정이 변했죠. 사정이 지금 변했다고요. 변했으니까 그게 신의칙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지금.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월세를 올려달라 내려달라 할 수 있다 이게. 월세가 10년 전 월세야. 그럼 물가가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물가가 많이 지금 올랐다. 사정이 어떻게 됐다? 변했다. 변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월세를 좀 올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차임을 증액 청구하겠죠. 그렇죠? 근데 자 지금 물가가 또 내려갔다 이거야. 그러면 월세가 너무 지나치게 비싸면 임차인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정이 변했으니까 그럼요. 내려달라. 차임 증감 청구권. 그렇죠? 뭐 지려면 지료 증감 청구권. 이게 다 왜 나오는 거예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사정이 변했으니까 올려달라 내려달라 할 수 있다 이게요. 그럼 사정 변경의 원칙하고 연결되는 게 뭐예요? 차임, 증감, 청구권. 올려달라, 내려달라 할 수 있다 이거지. 왜? 옛날 월세는요. 지금 사정이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효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신의칙을 위반하는 거니까 효력이 없겠죠. 그러니까 올려달라. 응? 그게 사정 변경의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이 되려면 그럼 좀 사정이 변해야 되겠네. 아니 말 그대로 사정이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사정이 변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 짧은 기간 동안에 사정이 변할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1년, 2년 시간이 좀 지났다. 그랬을 때는 사정이 변했으니까 올려달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두 번째가 실효의 원칙이 있어요. 이건 이제 한자로 써놨는데 이 실자가 잃을 실자, 잃는다. 효는 효력할 때 효력. 그럼 효력을 뭐 한다? 잃는다. 효력을 잃으니까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해제권 할 때 한번 나와요. 해제는 아무나 못해요. 해제권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제권자가 해제를 안 해요 지금. 그리고 안 할 것처럼 행동을 했어. 외관이 어떤 외관이냐면 나 해제 안 할 거야. 안 할 것처럼 행동했다니까?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했겠어요? 아 얘는 이제 해제 안 하려는 보다. 이렇게 믿었어.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나 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신의칙을 위반한 거지. 그렇죠? 그럼 해제를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얘가 해제권자예요. 해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해제를 안 하는 거야, 지금. 안 할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 아, 얘는 이제 해제를 안 하려나 보다. 믿었어. 그럼 이제 해제권이 어떻게 된다? 실효가 된다. 해제권이 실효가 되니까 해제권 어떻게 돼요?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가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니까. 믿었어. 상대방의 신뢰를 갑자기 위반하면 안 되잖아.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해제권은 어떻게 됐다? 실효가 됐다. 효력이 상실됐다. 효력이 상실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해제를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그렇죠? 아니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금반언의 원칙. 그렇게 말이 어렵다니까. 세 번째가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금한다. 못한다. 이거 금지된다.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을 금한다 이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요. 앞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가세요. 반대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랬다 저랬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랬다 저랬다면 그러면 이렇게 행동인데 사람은 믿었을 거 아니냐고. 근데 갑자기 손바닥 확 뒤집는 거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그게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아니면 금반언의 원칙.
그게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오는 거다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요건 이제 우리 시험에서 언제 나오냐면 무건대리라고 하는 거 할 때 나와요. 자, 무건대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무권, 무, 없을 무자.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행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본인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본인이에요. 아버지한테 누가 있냐면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우리 부동산 팔아오라고 시킨 적 없어. 그럼 대리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런데 여기 아들이요. 얘가 아버지 부동산을 여기 상대방하고 매매 계약했어요. 응? 아버지가 팔아오라고 나한테 시켰어요. 응? 그래서 아버지 부동산을 얘가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그럼 매매 계약했으니까 얘는 뭐 받았어요? 계약금 받았어요. 계약금 받아서 친구들하고 제주도 놀러 갔어요. 얘가 우리 아버지가 팔아오라고 시켰다고 그러면서 매매 계약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제주도 놀러 갔으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소유권 내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는 일단 뒷목을 잡으셨어. 뒷목을 아니 무슨 소리야? 뒷목을 잡으셨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가셨어요. 충격을 받고 돌아가셨어. 이제는 네가 응? 우리 집까지 팔아먹고 그래갖고서 뭐예요?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셨다니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상속했어요. 외아들이야. 응? 아버지 상속했다고. 그런데 자 상속하고 나서 보니까 얘가 아버지 몰래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팔았어요? 너무 싸게 팔았어. 싸게 팔았는데 나중에요. 자기가 상속받고 보니까 너무 싸게 팔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 이거 인정 못한다. 나 이거 인정 못한다. 얘가 얘한테 등기서류 줬는데 등기 말소해라 도로 가져와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누가 매매 계약했어요? 아들이 했어요. 얘가. 아들이 매매 계약했는데 얘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얘가 이 사람 지위가 됐잖아. 그렇죠? 라고 해서 갑자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바닥 확 뒤집는 거죠. 나 이거 인정 못한다. 누가 매매 계약했냐고. 쥐가 했잖아. 그렇죠? 그럼 나중에 얘는요. 아버지 상속했다고 해서 도로 내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 안 돌아가셨어요. 충격 받으셨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 난 그런 아들 둔 적 없다. 난 그런 아들 둔 적 없다. 이건 뭔 소리예요? 인정 못한다. 나 인정 못한다. 인정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들한테 야, 네 아버지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단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임마. 네가 책임져 임마. 책임지는 게 뭐라고요? 손해배상이요.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요. 그렇죠? 그런데 손해배상은 민사고요. 형사로는 뭐가 되냐면 자기 부동산이에요? 아니죠. 근데 아버지가 팔아오라고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임장을 위조했어요. 아버지 명의로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위임장 위조했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사문서 위조가 돼. 그렇죠? 그리고 내밀었거든. 사문서 위조 동행사가 돼. 그러고 자기 부동산도 아닌데 아버지가 팔아오라고 시켰다 그랬으니까 이게 또 뭐가 되냐? 사기가 돼요. 사기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은팔찌 차고 학교 가요. 그렇죠? 그러면요. 아버지는요. 아들을 감옥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럼 할 수 없이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런 왼수하면서 할 수 없이 도장 찍어줘야 된다고. 소유권 넘겨줘야 된다고.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넘겨줄 때 그때 이제 뭐는 할 수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요 상대방도요. 뭐가 있냐? 과실이 있어. 어떤 과실이 있냐면 얘가 아버지가 팔아오라고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대방은 꼭 아버지한테 당신이 아들한테 팔아오라고 시켰냐 꼭 확인해 봤었어야 돼요. 근데 확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매매 계약했다고. 그럼 둘이 매매 계약했으면 틀림없이 누구를 통해서 매매 계약했어요? 중개사. 그럼 중개사가 어떻게 돼요? 확인해야 돼. 중개사도 확인 안 한 과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상대방도 확인 안 한 과실이 있어요. 누구 과실이 더 크냐? 중개사 과실이 커요. 6대 4예요. 판례가 6대 4야. 그럼 중개사가 6을 배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4야. 그걸 또 배상을 해야 돼. 그만큼 과실이 있는 것만큼 이 사람 과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금액도 어떻게 돼야 돼요? 까지는 거죠. 과실 있는 만큼 손해배상 금액이 까진다고. 그러니까 항상
매매 계약할 때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위임장 들고 왔잖아요. 그럼 항상 본인한테 어떻게 해야 돼? 확인해야 돼. 아무개한테 수권행위한 사실이 있습니까? 확인해야 돼. 그리고 확인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녹음해놔야 돼. 녹음해놔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안 알고 있는, 내가 불법으로 녹음한 거니까 그러면 내가 처벌되는 거냐? 그거는 형사에서는 불법으로 만약에 채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못 써요. 불법으로. 그러니까 도청을 했다 이거야. 도청을 한 거는 형사사건에서는 범죄가 되는 거고, 그럼 형사에서는 증거로 못 써. 근데 여러분 형사가 아니고 민사거든. 민사에서는 상관없어. 민사에서는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눌러서 녹음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그냥 돈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법원에 갔어. 사건이 법원에 가면 뭐가 중요하냐? 입증. 내가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게 입증 때문에 계약서를 잘 쓰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잘 써놔야 나중에 내가 입증할 거야. 구두로도 계약할 수 있어요. 구두로 계약하면 이 말은 이게 다 이게 없어지잖아. 흘러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딴말 하잖아. 이랬다 저랬다 딴말 하니까 그래서 계약서 쓰는 거잖아.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증거를 남겨놔야 돼. 그러려면 꼭 녹음해놔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중개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나는 확인했다. 들어봐라. 입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 아들이요? 매매 계약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자기가 본인 상속했다고 해서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그거는 이랬다 저랬다는 거잖아요. 그럼 신의 측에 반하잖아.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하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게 금반원의 원칙. 신의 측의 원칙. 신의 측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판례 보면 신의 측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얘기 됐죠? 신의 측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신의 측. 거기 쭉 써져 있는데 그게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통칙하셨으니까 이제 권리하십시다. 이제 자, 거기 몇 번이라고 써져 있죠? 2라고 돼 있네. 그럼 이렇게 씁시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 권리. 제일 먼저 의. 권리가 뭐라 그랬어요? 법에 의해서 주어진 강제할 수 있는 힘이다. 그렇죠? 그게 권리.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권리의 주체 나오는데 권리의 주체 합시다. 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종류죠, 종류. 권리의 종류 합시다. 자, 종류, 분류. 요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민법 하시잖아요. 민법은 재산법하고 가족법으로 나누니까 재산권, 가족권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재산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권이 있다. 자, 재산권은 뭐와 뭐가 있다? 예, 물권과 채권이 있다. 일단 물권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그러니까 물권은 지배권이다. 채권은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다. 그러니까 뭐예요? 청구권이다. 그렇죠? 청구권이다. 근데 그 밑에 무채재산권이라는 게 하나 더 있네요. 그렇죠? 무채재산권. 자, 무채, 없을 무자. 형체할 때 채자. 그럼 형체가 없는 재산권이죠. 무채재산권 어떻게 제일 대표적인 거 뭐 하나 할까요? 무채재산권. 제일 대표적인 거 저작권이에요. 저작권. 음반에 관한 저작권 있죠? 음반에 관한 저작권 우리나라 랭킹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저작권 수입이 제일 많은 사람. JYP요. JYP. 박진영이에요. 응? 박진영이. 잘못 생각하지 안 되는 게 박진영이는 가수이기도 하지만은 작곡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른 가수들한테 노래를 많이 줘요. 다른 가수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방송에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카운트가 돼서 저작료가 입금이 돼. 그런데 저작료 수입이 제일 많은 게 누구냐? 작곡자예요. 작곡자가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받는 줄 아세요? 작사가. 가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수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가수는 뭘 받아요? 뭘 해야 돼요? 열심히 행사를 뛰어야 돼. 열심히 행사를 가서 뛰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좋은 거예요? 작곡, 작사가 좋아요. 그래서 요즘 대학교에 인기 있는 과가 어딘 줄 아세요? 실용음악과.
실용음악과. 옛날에 실용음악과 간다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딴따라라고 생각했잖아. 지금은 아니라니까. 지금 실용음악가가 아니라고. 요즘 그래서 오디션 프로 같은 데 보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자작곡을 들고 나와요. 옛날에는 가수 노래를 그래 불렀는데 요즘은 자작곡을 들고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게 만약에 음원 사이트에 올라가잖아요. 그 음원이 판매가 되잖아. 돈 다 들어가는 거야. 걔가 다 먹는 거야. 걔가 다 먹는, 자기가 작사했지, 작곡했지, 다 먹는 거라니까, 그게. 돈 다 들어와요, 그게. 우리가 이게 왜 음원 사이트에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금액이 계산돼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향료 수입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있죠. 무슨 드라마에서 옛날 노래가 나왔어. 그럼 각지 옛날 노래가 또 이렇게 차트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러면 또 저작료 수입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야. 저작료 수입이. 그렇죠? 그래서 그 버스커라고 그 나왔던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봄만 되면 노래가 또 올라가. 벚꽃 엔딩인가 노래가 나와서 그게 무슨 좀비의 노래가 죽었다 하면 다시 살아나고 봄만 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봄만 되면. 그래서 걔가 그 음원 수입으로 빌딩 샀대요. 음원 수입으로 걔는 그 빌딩 샀대. 그러니까 와, 그것도 대단한 거지. 그게 뭐다? 무체재산권이다. 무체재산권 느낌은 확 오죠. 그렇죠? 그게 저작권이다 이거예요. 재산권이잖아. 그렇죠? 응? 그게 무체재산권이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족권은요. 우리가 가족법이 친족법이 있고 상속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족권이 있고 친족권 아주 쉽게 부모가 자식한테 행사하는 권리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친권. 부모가 자식한테 행사하는 권리 친권. 그게 친족권이에요. 친족권. 그래서 친족권이 있고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해요? 상속받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다? 상속권. 그게 가족권이에요. 친족권, 상속권. 아세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용에 따라서 분류할 때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원권이나 이런 건 필요 없어. 여러분들 법인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건 필요 없고요. 밑에 보시면 작용 그 다음에 효력에 따른 분류해서 지배권, 물권이죠. 했죠. 그 다음에 청구권, 채권이죠. 그렇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성권, 항변권 하시면 되는데 이제 형성권 합시다. 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리면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입이야, 입. 입. 그래서 입이 지금 벌려 있어요, 안 벌려 있어요? 입 벌렸죠. 입 벌린 거니까 뭐 한 거예요? 의사 표시한 거죠. 응? 의사 표시한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표의자. 의사 표시했어요. 의사 표시하면 바로 법률 효과 발생해.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뭐예요? 법률 관계가 뭐가 된다? 형성이 된다. 형성이 된다는 얘기는 만들어진다. 법률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성권의 제일 대표적인 걸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취소요. 취소. 취소권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갑하고 을하고요. 매매계약을 해요. 자, 언제나 이쪽이 누구라고요? 매도인. 이쪽은 매수인. 그렇죠? 그럼 얘 뭐 받았어요? 매도인은 돈 받았어요. 그렇죠? 돈. 이 사람 뭐 받았어요? 소유권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매도인이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아니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요. 이 매매 계약을 취소했어요. 취소 그랬어요. 여기 갑이 얘한테. 취소 이러면 이 매매 계약은 바로 뭐가 되느냐?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한다는 얘기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리면 매매 계약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취소를 한 거죠. 그렇죠? 취소를 하면 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했던 때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죠? 이걸 우리가 소급한다 그래요. 소급해서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돼요? 무효가 돼 버려요. 자,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돈을 받았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받았는데 원인이 없어졌어. 원인 없이 돈 갖고 있고 소유권 갖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걸 부당이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얘한테 뭘 청구해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요. 내 소유권 돌리도.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요. 내 돈 돌리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취소했겠어요? 취소한 이유가
소유권 돌려받으려고. 그렇죠? 그럼 얘는요. 지가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야 돼요? 돌려줘야 돼. 얘는 소유권 돌려주고 싶지 않다니까. 왜? 지금 부동산 값이 올랐어요. 올랐어. 그러니까 지금 돌려주고 싶겠어? 안 돌려주고 싶어? 안 돌려주고 싶지. 근데 얘가요. 취소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방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불리한 거야. 왜? 얘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상대방을 원하지 않아도요. 해줘야 되잖아. 돌려줘야 되잖아. 그렇죠? 상대방한테 불리하니까 이건 아무나 하면 돼, 안 돼? 아무나 하면 안 돼.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람, 법에 규정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하는 거고,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어떻게 돼요? 형성이 돼요. 그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취소요. 취소 그랬어. 취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어떤 법률관계가 형성이 돼요? 서로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럼 상대방은요. 지가 원하지 않아도 어때야 돼요? 받은 걸 돌려줘야 돼. 받은 걸 돌려줘야 되니까 이 형성권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하고 달라. 법에서 취소는요. 아무나 한다 못한다? 아무나 못해요. 법에서 정한 취소권자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건 외워야 돼. 취소권자 민법 140조에 보시면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죠. 그렇죠? 외우는 방법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요. 따라하면 돼. 내가 할 때 따라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대여섯 번만 따라하면요. 입에 붙어. 그러면 이제 외워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꾸 따라하는 거야. 내가 몰라서 하겠어? 지겨워 죽겠다 아주 그냥. 응? 그런데 그냥 뭐예요? 자꾸 하는 거야 내가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 같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취소권자 그럼 난 또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이게 140조예요. 그럼 여러분 자꾸 따라하는 거야. 대여섯 번만 따라하면요. 그러면 이제 입에 붙으면 그다음부터 외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꾸 반복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취소는 우리 일상생활하고 틀려요. 우리 일상생활은 취소 어떻게 해요? 아무나 하죠. 오늘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너 그게 오늘 뭐야?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 너 그 얘기 취소 못해? 그럼 또 뭐라 그래? 응? 그래 취소. 지들끼리 다 하잖아. 일상생활에는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법에서는요. 아무나 취소해 못해. 아무나 못해.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취소한다 그러잖아. 근데 취소는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왜? 뭐니까? 형성권이니까. 형성권 뭐예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어떻게 돼? 법률관계가 형성이 된다. 법률관계 형성이 되니까 상대방은요. 원하지 않아도 돌려줘야 된다. 그럼 상대방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이건 아무나 한다 못한다? 아무나 못한다 이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항변권 합시다. 항변권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죠. 그렇죠? 뭐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지금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나는 못하겠다고 항변을 하는 거니까 이건 뭐 하는 거냐? 아주 쉽게 이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게 뭐다? 이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또. 여기 갑학을하고 매매계약 했어요. 자, 매매계약 했으니까 일단 계약금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금 날짜가 되면요. 얘는 얘한테 뭐 해줘야 돼요? 잔금 지급해야죠. 그럼 갑은 을한테 뭐 해줘야 돼요? 등기서류 교부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이 을이 뭐라 그러냐면 잔금 날짜가 돼가지고서 잔금이 조금 모자르니까 먼저 등기를 좀 해주시면 은행에 다 얘기해놨대. 바로 대출 받아서 잔금 치겠대. 인천항에 내일 바로 배 들어와요. 바로 해주겠대. 그렇죠? 그래서 얘가요. 지금 잔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이행 안 했죠? 안 하면서 뭐래요? 등기서류 달랬죠? 이행을 뭐 했어요? 청구했죠? 이행은 하지 않으면서 이행을 청구했잖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럼 먼저 자증기서류 줄 테니까 대출 받아서 바로 잔금 입금시켜?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바로 항변하는 거라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 가지고 오면 뭐 어떻게 했다? 등기소리 줄게.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동시에 하자. 동시에. 그렇죠? 그게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이행은 하지 않으면서 이행을 청구하잖아. 잔금은 안 주면서 등기소리 달래잖아. 주면 돼, 안 돼? 큰일 납니다. 에? 만약에 등기소리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팔아먹고 튀죠. 팔아먹고 튄다니까. 그럼 잔금 주겠냐고.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해주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응? 그러니까 갑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뭐라고요? 항변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잔금 가지고 오면 그때 등기소리 줄게. 어떻게 하자? 동시에 하자, 동시에. 그렇죠? 그걸 우리가 동시행의 항변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행의 항변권. 이거는 해마다 시험 문제 나와요. 해마다. 동시행의 항변권은 해마다 문제가 빠진 적이 없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자, 그래서 거기 영구적으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거기 연기적 항변권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영구적 항변권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없이 상식이니까 상식으로 좀 알아두세요. 상식으로. 요건 상속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대학교 같은 데는 생활법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왕 법을 배우셨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알아서 나쁜 거 아니니까 나쁜 거 아니고 상식이니까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것들은 시험하고 관계없이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배워야 된다. 제대로. 상속을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괄승계라 그래요. 포괄승계. 상속은 포괄승계라 그래요. 포괄 무슨 소리예요? 포괄. 몽땅 승계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상속받는다 그러면 꼭 재산을 받는 것만 상속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만약에 아버님이 빚이 많아. 그럼요. 빚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빚을 누가 갚아야 돼? 아들이 갚아야 돼. 그런데 아버님이 재산을 한 푼도 안 남겨놓고 빚만 잔뜩 남겨놓고 돌아가신다고. 그럴 경우에 유언장에 이렇게 쓰셨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응? 3개월 이내 법원 가서 상속 포기해라. 3개월 이내 법원 가서 상속 포기해라.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상속을 포기하면요. 그 돈 안 갚아도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상속 포기를 안 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고 난 다음에 상속 개시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만약에 안 하면 단순 승인이 돼버려요. 단순 승인이 되면요. 빚 다 갚아야 돼. 응? 근데 이게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장례 치르고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그냥 휙 가버려. 그러면 단순 승인이 돼버리니까 아버님이 어떻게 해서 유언장에다가 아들아 미안하다. 재산은 남겨준 게 하나도 없고 빚만 잔뜩 남겨놓고 가는구나. 상속 뭐 해라? 포기해라. 꼭 잊지 말고 3개월 이내 법원 가서 상속 포기해라. 안 그러면요. 다 갚아야 된다니까 아들이. 그래서 만약에 안 하면 단순 승인이 돼버려요. 그런데 단순 승인 말고 무슨 제도가 있냐면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요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자기 재산이 있는 거를 잘 안 가르쳐줘. 누구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부인한테도. 이게 비자금 때문에 그래. 아니 잘 안 가르쳐준다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빚이 얼마가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재산도 있는 것 같고 빚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한정 승인을 하는 거예요. 한정 승인을 하면 내가 상속한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변제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재산을 만약에 1억을 상속을 했어요. 일단 상속 재산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빚쟁이들 계속 나타나잖아요. 빚쟁이 나타나서 돈 갚으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럼 나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갚아줄 거 아니야. 1억 다 갚아줬어. 그런데 또 빚쟁이 찾아와.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어. 나는 한정 승인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다 지금? 상속받은 재산 1억 범위 내에서 빚 다 갚아줬다. 그런데 또 빚쟁이 찾아왔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항변할 수 있다니까? 항변할 수 있으니까 돈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도 된다고. 이런 걸 한정 승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 승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한정 승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재산을 아버님 재산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하는 거예요. 한정 승인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 그렇죠? 근데 다 변제했어. 근데 빚쟁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구적으로 항변할 수 있어. 영구적으로 계속 나타날 거 아니야. 계속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나타나더라도 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난 다 갚아줬다. 한정 승인해서 다 갚아줬다. 끝. 영구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이게 영구적 항변권.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동시행의 항변권은 일시적으로 항변할 수 있죠. 잔금 가지고 오면 그때 줄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건요. 영원히 할 수 있죠.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 이해되셨죠? 그렇죠? 굳이 알아서 나쁠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알아두시는 게 낫다 생각해요. 자, 그래서 권리에 의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여기 재산권에 뭐가 있다? 물권, 채권이 있다. 물권은 뭐다? 지배권이고 채권은 청구권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형성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형성되는 거다. 취소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상대방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아, 불리하죠. 그러니까 아무나 한다, 못한다? 못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항변권은 이행을 뭐하는 권리? 거절하는 권리. 항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다, 못 준다?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못 준다. 그렇죠? 그게 항변권. 자, 그럼 이제 그거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넘어가셔서 권리에 뭐 보시면 되냐면 주체 보십시다. 주체. 권리의 주체가 누구예요? 주인이요, 주인. 그렇죠? 자, 그럼 이제 3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는 아까 누구라고요? 인이요, 인. 그렇죠? 인은 누가 있다고요? 예,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랬죠? 인이요. 인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실 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여기서 용어가 많이 나와요. 자, 제일 먼저 권리 능력부터 할게요. 권리 능력은 뭐냐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능력. 권리의 주체는 누구예요? 인이요. 그렇죠? 인이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은 인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이 사람이 권리 능력이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으면요, 그러면 그 매매 계약 법률행위는 뭐가 되냐?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 능력은 인한테 있으니까 인은 누구하고 누가 있다고요?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죠. 자, 자연인 사람이죠. 그래서 3조 보세요. 거기 조문 3조. 사람은 자연인이죠.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랬죠. 생존한 동안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럼 생존한 동안은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럼 언제 사람이냐, 태어났느냐? 그게 전부 노출됐을 때, 엄마 뱃속에서 다 빠져나왔을 때, 그게 전부 노출 시. 이때 사람이에요. 애가 머리가 커서 아직 머리가 걸려서 안 빠졌어. 그럼 아직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는 애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애를 뭐라고 불러요? 태아. 그럼 태아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사람이 아니니까. 태아는 특별히 법에서 요때 보호해 주겠다. 그럴 때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는요,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으면 태아입니다. 그렇죠? 태어나서부터 언제까지요?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죠? 그게 언제냐? 호흡 맥박이 멎었을 때. 호흡 맥박 종지시. 우리가 이제 의료 드라마 있죠? 메디칼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갑자기요, 뭐 심실세동 그래갖고 뭐 심장이 안 뛰는 거야. 그럼 이제 의사가 어떻게 가서 막 이거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안 돼. 그럼 이제 전기 충격기 쓰죠. 막 해서 비켜 그러다 퐁 하잖아. 뭐 100조 그러다 퐁 했는데도 또 안 돼. 그렇죠? 또 150조 삑 했는데 퐁 했는데도 안 돼. 그럼 이제 이게 심장 뛰는 거 이렇게 나타나잖아. 이렇게 나타나 띠디디디 안 뛰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뭐예요?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의사가 어떻게 해요?
선고하죠.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고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하신 거야. 그럼 그때 사망하신 분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자라 그래요. 사자. 돌아가셨죠? 그분을 우리가 사자라고 합니다. 이 사자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발음은 다 똑같은데 뜻이 달라. 제일 첫 번째 동물원에 가면 하나 있죠. 라이언. 그렇죠? 걔는 우리 시험에 나올 일이 없고 그 사자는 없고, 두 번째가 돌아가신 분이 사자죠. 그렇죠? 세 번째 누가 있냐면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넌 뭐로 왔냐? 나는 사자로 왔다. 사자로 왔다 뭐예요? 심부름 왔다 이거예요. 그렇죠? 심부름하는 사람을 또 뭐라 그래요? 사자라 그래요. 법에서는 2명 나와요. 사자하고 대리하고 구별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는 어떤 사람이요? 돌아가신 분이요. 여기서는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면 그 매매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거예요. 됐어요? 자, 하나 더요. 이제 법인 합시다. 법인은 언제 성립하냐면요. 설립 등기했을 때부터. 설립 등기했을 때부터. 그럼 법인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 설립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설립 등기 안 했으면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립 등기를 안 하면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 그래요. 여러분들 딱 이것만 알면 돼. 권리 능력 없는 사단만. 그것도 딱 둘만 알면 돼. 그게 첫 번째가 교회고요. 두 번째가 종중이에요. 그럼 교회 가면 뭐가 있냐면요. 교회 건물 있죠. 교회 가면 교회 건물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은요. 하느님의 나라야. 대한민국 진짜. 왜냐하면 비행기 처음 타잖아요. 그럼 이제 그 김포공항에 탁 내린다고 밤에 내리면 야경이 또 멋있어요. 야경을 탁 보잖아요. 그럼 전부 십자가만 보인다. 빨간색 십자가만 그냥 군데군데 있어 그냥. 근데 대한민국은 하느님이 지켜주는 나라야. 교회는 뭐가 있어요? 교회 건물 있잖아요. 교회 건물 뭐예요? 부동산이죠. 그럼 교회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일단 1번 교회 거예요? 교회 건물은 교회 거도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교회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어요.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 그렇죠? 교회는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면세 업종이에요. 세금을 안 내. 세금을 왜? 사업자 등록을 안 내. 과세 근거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어야지 거기다가 과세를 할 거 아니야. 과세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법인은 종교법인은 면세업종이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1번 교회 거 아니죠. 그렇죠? 목사님은 하느님 거라 그러죠. 다 하느님 거라고. 그렇죠? 교회 건물은 하느님 거예요? 하느님 거 아니야. 왜 아니에요? 하느님이 인이에요? 권리 능력이 있으셔 없으셔? 없으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은 하느님 거라 그러면서 꼭 자기 것처럼 하잖아. 아들한테 상속시켜 주잖아. 아들한테 상속시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교회 건물은 누구 거예요? 교인들 거예요. 교회 나가는 교인들 전원의 공동 소유야. 그러니까 일단 교회 건물은 교회 거도 아니다. 교회 거 아니에요. 왜 교회 게 아니에요? 교회는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설립 등기시, 그 다음에 이거는 청산 종결시예요. 이거는 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딱 기억하시면 되냐면 내가 노란색으로 쓴 거 있죠. 그렇죠? 무능력자 빼고 나머지는 다 능력자일 거 아니야. 그렇죠? 무능력자 딱 3개만 알면 되는 거지. 그렇죠? 첫 번째 누구? 태아. 두 번째 누구? 사자. 세 번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교회 종중. 여기가 만약에 당사자가 되면 뭐가 된다? 무효. 매매 계약을 했다? 뭐가 돼요? 무효.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했으면 대금 지급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권리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권리가 귀속될 수 있어요,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권리를 귀속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매매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
아주 속된 말로 그냥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매매계약은. 응? 그래서 권리 능력은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다. 권리의 주체가 누구요? 인이다. 인에는 자연인, 법인이 있는데 여기서 무능력자만 아시면 된다고. 태아, 사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여기는 권리 무능력자다.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됐어요? 두 번째 이제 의사 능력 합시다. 의사 능력은요, 의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사리를 분별하고 분별된 사리에 따라서 판단,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아주 쉽게 천지분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의사 능력이요. 그런데 의사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또 무효요.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매매 계약하면 무효요. 그럼 여기 의사 능력도 뭐 하면 되겠어요? 무능력자 빼고 다 능력자니까 무능력자만 알면 되지. 의사 무능력자 딱 3명만 알면 돼요. 의사 무능력자 딱 3명. 제일 첫 번째가 만취자. 만취자 어떤 사람이야? 있잖아 여기. 많이 취한 사람. 뭐 아니에요? 만취자, 많이 취한 사람. 그렇죠? 사람이 많이 취하면 뭐가 돼요? 개가 돼요.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렇죠? 술 취하면 사람 기분 좋잖아. 자기 1억 원짜리 부동산을 만취 상태에서 100만 원에 매매 계약했다고요. 그러면 그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요, 무효.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했으니까 그 매매 계약은 뭐가 된다? 아, 무효요, 무효.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정신병자. 제정신이 아니지. 그렇죠? 근데 정신병이요. 이거 내가 좀 연구를 했거든. 이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3대 정신병, 그래서 정신분열증이 있어요.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두 번째가 조울증이라는 게 있어. 이 조라고 하는 건 막 기분이 기뻐서 막 들떠서 날뛰는 상태고, 울은요 우울하죠. 그렇죠? 이게 교대로 막 반복이 돼. 그러니까 사람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 우울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간질이야. 간질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작하면 제정신이 아니야. 발작한 상태는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정신 아니니까 그게 의사 무능력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작한 상태에서 만약에 매매 계약했다면 그 매매 계약은 뭐다? 무효겠죠.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어떻게 발작한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했을까? 으악! 하면서 도장을 찍어? 아, 나 그거는 참, 근데 아무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뭔 얘기를 했다 이거야. 법률행위 했다면 그 법률행위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고, 무효. 그렇죠?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하면 요 정신분열증 있죠. 여기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외계와의 단절, 자기 안의 고립. 이게 일찍 나타나요. 이 정신분열증은 어릴 때 일찍 나타나. 일찍 나타나면 그게 자폐. 자폐. 이 자폐는요, 자기 안에 세계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그 자폐 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손을 돌려요. 손을 이러고 이러고 다니까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렇게 다니는데, 그런데 앞에 차가 오면 어떻게 돼야 돼? 피해야지. 근데 얘는 자기 안에 세계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러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럼 차가 꽝 들이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 특수학교 다녀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게 자폐. 근데 이제 나이 먹어서 나타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치매. 노년성 치매. 역시 자기 안에 세계 갇혀 있는 거예요. 응? 치매. 그래서 치매 예방에 좋은 게 뭐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고수톱. 치매 예방에 좋은 게 고수톱이다. 고수톱은 항상 누구를 전제해요? 상대를 전제하잖아. 아니 혼자서 아무리 심심해도 거울을 보고 막고를 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2명이서 막고를 칠 때와 3명이 칠 때와 4명이 광팔고 칠 때가 다 틀리잖아. 전술 전략이 다 틀리다고. 그렇죠? 거기다가 효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이 효당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다 전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꼭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세계에 갇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건 맞아요.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어. 근데 이제 오래 하시다 보면 관절염이나 이렇게 무릎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자세 바로 잡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게 정신 이상이에요. 정신. 됐어요? 감 왔어요? 의사무능력자 어떤 사람이다? 세 번째 한 명 더 있어요. 유아. 유아 누구요? 젖먹이요. 젖먹이. 그러면 젖먹이니까 똥오줌 가려요? 못 가려요? 못 가리니까 그냥 싸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울죠. 축축하니까 갈아줘 그래야 되는데 갈아줘 말을 못하니까 우는 거죠. 배고파도 어떻게 돼요? 우는 거죠. 그거 나름 의사표시 하는 거야. 근데 애를 오래 키운 사람들은요 그걸 또 안 되는데요. 얘가 축축해서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그 울음소리가 구별이 된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제정신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자라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 무효 얘기했잖아요. 이 무효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나는 그 당시 의사 무능력 상태였다 입증을 해야 돼. 근데 여기요. 만취자는요. 이 사람은 아까 만취 상태에서 매매 계약했잖아. 1억 원짜리를 100만 원에. 그럼 이 사람은 입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입증할 수 있어. 왜? 술 깨면 제정신 돌아오거든. 그렇잖아요. 술이 깨면 제정신 돌아오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제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거짓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났으면 죽어야 돼. 그거는. 아니고 필름이 끊겼다 이거지. 필름이. 중간중간에 어떻게 돼?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는 거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 미안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기억이 끊긴 거야. 그걸 우리가 필름이 끊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필름이 끊긴 단계 있죠. 이게 알코올 중독이 1기 있고 2기 있고 3기 있어. 이게 몇 기겠어요? 3기야 3기. 그러니까 술을 먹었는데 필름이 끊긴 적이 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 3기란 얘기야.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해야 되냐면 마약 중독은 자기가 마약 중독인지를 알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할 수 없이 하는 거고, 근데 알코올 중독은 자기가 알코올 중독인지를 몰라. 모르면서 소주에 밥 말아 먹어. 그런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있고, 알코올 중독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누가 와인을 한 잔씩 먹으면 잠이 잘 온다 그러니까 와인을 먹은 거야. 그렇죠? 와인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네. 날마다 먹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중독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인데 본인 알코올 중독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렇죠? 중간중간에 생각이 나는데 끊긴 거지. 그렇죠? 뭐는 생각나냐면 넥타이를 끄 풀러서 머리에 걸고 돌렸어. 이게 무슨 상모야? 근데 그건 기억난다니까 그거는. 그렇죠? 매매한 게 끊겨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러나 입증은 가능해. 왜? 술집에서 먹었다 이거예요. 그럼 술집 주인이 봤을 거 아니야. 술집 주인이 그때 이 사람은 네 발로 기고 있었다. 증언을 해주잖아요. 입증이 되잖아. 그렇죠? 술 깨면 제정신 돌아오니까 이 사람은 입증할 수 있어. 문제 없어 이 사람은. 그렇죠? 근데 이 둘은요. 계속 제정신이 아니야. 이 둘은 계속 제정신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은요. 입증이 어렵다고. 어려우니까 이 둘은요. 법에서 특별히 더 보호해줘야 돼. 스스로 입증을 할 수 있는데 이 둘은 스스로 입증을 못해. 그러니까 법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 더 특별히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행위능력 제도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행위능력이 있어요.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 행위능력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행위무능력자 그랬어요. 근데 행위무능력자 그러면 무능력,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잖아. 어감이 안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3, 4년 전에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냐면 제한능력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법률 행위를 뭐 할 수 있느냐?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아까 뭐라고요? 취소 형성권이에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뭐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려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원하지 않아도 받은 거 돌려줘야 되잖아. 상대방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취소는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취소 이러면 끝나. 근데 여기는요. 입증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입증 못하면요. 꽝이에요, 꽝. 근데 이게 입증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무효가 좋아요, 취소가 좋아요? 취소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는 아무나 해, 못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법에서 왜 정했어요? 이 사람은 보호해 줘야 되겠다 이거지. 이 사람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법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특별히 정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 무능력자, 그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그러고 이 제한 능력자에 누가 있다?
세 사람이 있다. 누가 있어요? 제일 먼저 미성년자가 있고, 두 번째 이 종전에는요, 몇 년 전에는 이게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였는데 용어가 바뀌어서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바뀌었어요.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세 번째 피성년 후견인. 됐어요? 자, 법에서 특별히 더 보호해 주려고 뭐요? 취소요. 취소는요,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취소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내놔 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이렇게 제한 능력자로 정하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 용어는 계속 나와요. 우리한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거니까 그럼 우리 좀 쉬었다가 머리를 맑게 하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